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최근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 발전 불균형, 즉 강남북 격차가 더욱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최근 유력 후보지였던 서초구 내곡동이 포함된 서리풀지구가 해제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서 인근에 양재, 판교 등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과 SRT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주택 수요가 높고 이를 두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지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곧장 서리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서울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실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고덕 강일 지구와 비교해도 면적은 1.3배 크고 공급 물량은 1.8배 더 많습니다. 더욱이 강남북 지역 사이 개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은 또 이 주택 공급을 하는 주요 대상지가 결국은 이제 강남권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강북권은 여전히 좀 소외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시민단체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없고 투기만 조장하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오른 서초구 내곡동 땅 최근 5년 부동산 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종로구 내자동, 필운동 재개발 과정에서 부당 동의서가 접수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출된 동의서 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종로구 내자 필운동 재개발 변경 제안에 관한 동의서입니다. 공 씨와 이 씨 성명이 자필이 아닌 컴퓨터 한글체로 쓰였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공 씨는 재개발 찬성도 안 했는데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됐다며 허위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동그라미를 한 적이 없는데 동그라미도 돼 있고 자필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프린트로 돼 있고 서명도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원본을 받아서 이렇게 손으로 지장을 문질러 봤는데 번지질 않았어요. 인주가 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의심을 하고 지금 의뢰를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공 씨의 배우자 이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동의서가 쓰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2023년 10월 이전 주소라며 현 주소와 다르게 컴퓨터로 작성됐다고 말합니다. 공 씨는 2011년 재개발이 무산된 후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를 했을 뿐 최근 재개발 변경안을 도계하지 않았다며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필체가 맞는지 전문적인 필체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종로구는 재개발 동의서 접수만 맡을 뿐 필체 여부 확인은 어렵다며 공 씨의 문제에 대해선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찬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공람 의견으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또 처리를 할 거예요. 뭐 형사적인 또 민사적으로 또 그런 것을 뭐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해서 최종적으로 뭐 검증이 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뭐 받아들여서 처리할 것입니다.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접수한 개발업체는 취재진에게 공 씨와 이 씨의 자필 여부는 전문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필이 아니라는 결과가 반영되면 재개발 변경 찬성 동의율 67%를 넘지 못해 종로구 내자 필운동 재개발은 무산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제공하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 청년 안심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장 바로 옆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공사 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중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장실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연거푸 떨어집니다. 벽면에는 흐른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 곳곳에는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용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죽게 짜증나지 그냥 죽게 피해나면 그냥 물도 여가 그냥 펑펑하고 그냥 비오면 그냥 문제는 말도 못하죠. 문제 날마다 닦고 오늘도 닦고 날마다 닦고도 푸연이 그냥 문제가. 아이고 뭔 하는 것이 이게 뭐 늙은이야 뭐 사는 것이 이게 죽고 싶으면 꿀 같아지 그냥 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요. 공사가 시작되자 한때 빌라 뒷마당은 포탄이라도 맞은 것 마냥 땅꺼짐 현상이 심했습니다. 현재는 시공사 측이 임시 천공 및 평탄화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벽면에는 크랙이 있고 벌어진 틈이 보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벽에는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마무리를 하기는 했는데 곳곳에 아직도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공사로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4개월이 지나서야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땅꺼짐과 건물 외벽 임시 수리 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없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 해줬으니까는 이걸로 합의 본 거다. 근데 우리하고는 전혀 합의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지 우리는 뭐 살고 있는데 이거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다 균열이 생기고 집안이 내려앉고 그러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최근 들어서야 시공사, 구청과 3자 대면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땅꺼짐과 건물 외벽 보강 공사를 했고 건물 내부는 청년주택공사와는 별개 사안으로 노후화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너무 개입 생겨버리니까 뭐 금액이 만약에 뭐 1,000만 원인데 뭐 주민들이 뭐 3,000만 달라 이러면은 서로가 협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버리니까. 성동구는 향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과 방식을 두고 주민과 시공사 측의 입장차가 커 양측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서구 발산동 일대엔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수차례 개발 계획이 변경되며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못한 건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기대감은커녕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있는 건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일대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가로막은 철장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황량한 땅으로 방치된 겁니다. 총 부지 면적만 17제곱미터. 기존 계획됐던 시립도서관을 확장해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처음 토지 계획이 발표된 건 지난 2006년. 학교가 들어서기로 계획됐지만 계획이 틀어진 후 10년 이상 빈 땅으로 놓여졌습니다. 이후 2019년 시립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한 차례 계획이 변경되며 아직까지 나대지로 놓이게 된 겁니다. 도서관 건립 소식에 기대감이 컸던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우리 주민들은 볼 때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운동시설 같은 게 있으면 넓잖아요. 예, 터가 여기에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으니까. 쓸모없이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뭐 생활이 있으면 더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해 부지 활용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강서 서서울 문화플라자라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기존 시립도서관에서 체육시설, 키즈카페와 같은 아이들 활용 공간 등을 추가해 활용 범위가 확장됩니다. 2022년 기존 용역을 변경한 이후 올해 초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공유재산 심의와 투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재구조화된 겁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현재 계획된 총 사업비는 총 936억 원. 올해 12월 예산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 무렵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착공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무렵 예정입니다.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강서 서서울 문화플라자는 다음해 2030년 주민들 앞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2025년을) 한 달 보름 정도 앞두고 서대문구의 내년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교육과 문화, 휴식 공간이 특화되고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이성은 구청장은 서대문구를 교육과 문화, 휴식이 특화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9개 대학의 교육 자원과 여러 생태 환경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민 누구나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서대문 행복 캠퍼스 과정을 35개까지 확대하고 과학 인문학 콘서트 등 대학 연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소중한 자산인 5개의 산과 2개의 하천을 활용하여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빠른 성장을 통해 서대문구가 서울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조속히 설계 공모를 시작하여 조기에 건축 계획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홍제 3동 문화타운 일대는 내년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침체된 상권이 다시 도약하는 서대문구도 약속했습니다. 공공배달 앱에서 사용하는 전용 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핵심 상권 신촌 2대 지역을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와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한편 이성은 구청장은 올해 주요 성과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 선도사업 구간에 선정된 점 등을 꼽았습니다. 홍제 폭포 광장과 폭포 앞에 만든 카페가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 역할을 한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광진구가 광진 발전 미래구상인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호 구청장은 민선 8기, 광진구의 재개발 가능 면적을 90배로 늘렸다며 지역개발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자평했는데요. 광진구를 4대 거점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고 상업지가 부족한 광진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뒤처진 지역의 도시계획은 구청장도 손에 꼽는 문제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1960, 70년대 급속히 늘어나는 도시 인구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서 고급 주거지인 국민주택 단지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은 21.6%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58%인데 비해서 아주 아파트 비율이 낮죠. 역세권 고밀 개발과 광진구 지역별 개발 방안을 담은 2040 광진 플랜이 주민 앞에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지역 내 남북 간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성을 강조한 역세권 중심 10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도심을 4대 축, 4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핵심 사업으로 미래 성장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양동 일대의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줄곡동의 노후화된 도시를 어떻게 융복합시켜서 개발을 유도할 것이냐 이런
직주근접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2040 광진 플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있는 중곡권역은 의료 특화 거점 개발과 군자 아차산역을 3개 트라이앵글로 연결 개발하는 안을 내놨고, 건대, 세종대 등의 대학가가 밀집한 화양 군자 권역은 대학과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청년 도심 지원 권역으로, 구의 광장 권역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한강변 명품 주거지 조성 구상을 담았습니다. 또 자양 권역은 뚝섬 한강 접근성을 활용한 광진 그레이트 한강으로 지역 특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상업 지역 비율이 23위로 하위권이었던 광진구. 군자역 지구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건대 역세권이 자리한 동일로 지구는 청년 특화 중심지로 키워 현재 19위 수준인 상업 지역을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체된 지역의 정비와 종상향을 요구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경호 구청장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지역 내 재개발 가능 면적을 90배로 늘렸다며 주거 발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지역 내 개발 사업 추진에는 입장차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구민에게는 구체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중구 남산자락 숲길은 무악봉 공원에서 남산에 이르는 무장의 길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4월 개통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전 구간이 완공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숲속 데크길이 지그재그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지럽게 길이 조성돼 보이지만 누구나 쉽게 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배열한 겁니다. 낮은 경사를 유지해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이외에도 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코스 개발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만 2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연사 모노레일을 설치해 남산 자락 숲길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총길이 5.14km로 이 가운데 아직 개통되지 않은 버티고개에서 반얀트리 호텔 730m 구간이 오는 12월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중구 신당동에서 중림동으로 이어지는 도심 숲길이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내가 남산에 살고 있다는 그런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겁니다. 내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남산 자락 숲길을 통해서 쭉 걸어서 남산까지 숲길로 걸어서 갈 수 있다. 내가 숲의 정원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중구는 숲길 진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얀트리에서 국립극장으로 이어지는 다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구동 마을마당에서 남산자락 숲길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색다른 경험과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교육 축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 주민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도봉구 담당 김민영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민영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도봉구 통신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 가치자람 교육축제를 취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1일 도봉구 창삼동 물방울 어린이공원에서는 제5회 가치자람 교육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교육축제는 가치자람 협동조합과 지역의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매년 열고 있는데요. 지역의 아동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아동들이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과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 현장이었는데요. 관계자에게 취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가치자랑 사회적 협동조합 일원들이 그리고 또 주위의 이웃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체험놀이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도전 격파왕,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컵받침 만들기와 비눗방울 놀이, 손재주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립밤 만들기와 팽이 만들기가 있었는데요. 립밤 만들기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드럼 날리기 체험은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난타 공연 시간에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흥겨운 댄스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이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 보입니다. 축제 현장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 부스들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어린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추면서 웃고 환호하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었고요.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고 학부모님들도 즐겁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서 아쉽다면서 내년에는 먹거리도 준비해달라는 바람을 전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가치자람 교육 축제 규모가 조금 더 커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